여러분 37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37번, 38번, 39번, 40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계 여러 번 들춰보지 않나요? 그죠? 시계 여러 번 들춰볼 거 아니야. 막 후달리고 시간 모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푸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 37번 같은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안 읽어요, 전부 다. 저 사람이 돌았나, 이거 왜 안 읽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박스 내용은 읽을까요? 이것도 안 읽어요. 완전히 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죠, 그죠? 그지 않나요? 그럼 뭘 볼까요? 전 예항부터 봐요. 예항부터 봐갖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했었어요. 제일 많은 거부터 보라 그랬었죠. 그러면 딱 끊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러면 4번과 5번은 정답 후보군에서 제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많은 거는 뭐야? 니은이죠. 그죠? 그러면 3번도 어떻게 돼요? 또 제껴지죠. 그죠? 자, 깨끗하게 해볼게. 그러면 정답은 뭐야? 지금 요렇게 압축되죠. 그죠? 그러면 뭐하고 뭐만 보면 돼요? 디귿과 리을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그지 않나요? 예. 그래서 디귿, 리을만 살펴보고 정답을 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풀었고요. 자, 디귿, 리을 가볼게요. 이 문제 틀린 거 고르는 거거든요. 디귿. 자, 디귿과 리을. 자, 디귿번에 가볼게요. 근데 디귿번을 딱 보니까 이거 엄청 빨리 풀었거든요. 이거는 그 형사송법 지식이 없어도 돼. 여기 위에 줄이 저는 눈에 안 들어오고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법원 공무원이 보정도 요구하지 않은 채 접수를 했대요. 자, 이런 서류를, 이런 정식재판 청구서를 판사가 재판해 줄까? 재판을 왜 하냐? 돌았냐? 그죠? 재판 안 하지, 이런 거. 그죠? 야, 기명날인, 서명날인도 없는 건데 누구의 명의인지, 누구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 정식재판 청구한 사람의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고, 그 다음에 기명날인 도장도 안 찍혀 있어. 그냥 타이프 쳐갖고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올라온 거야. 정상적인 판사는 이런 거 재판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건 바로 기각 때려지죠. 서류에 어때 조금이라도 흠결 생기면 무조건 안 해. 뭐 판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서류 딱 보고 나서 거기 도장 안 찍혔다. 그 다음에 서명도 없다. 그죠? 그런 건 재판 안 해주지.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일반인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는 거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흠결이 생긴 거 아니야.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형사소송법 59조에 보면은, 자, 비공무원의 서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형사소송법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 월, 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기명날인, 서명날인 없으면 이런 정식재판 청구서 아무리 올라와도 판사가 재판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된다, 이런 서류 올라오면은 기각해야 되겠죠. 그죠?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디귿번 어떻게 된다? 틀린 거지. 그러면 정답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 자, 정답 고를 때 여기 아까 봤을 때 틀린 거는 뭐예요? 디귿번 틀렸잖아. 그죠? 니은번도 틀렸고 기억번도 틀렸다. 답 1번이지 뭐. 그죠? 푸는데 몇 초 걸렸어? 형사소송법에 뭐 대단한 지식을 요구한 것도 없어요. 딱 5초 걸렸어요. 5초. 그죠? 예. 서명날인 안 돼 있다. 기명날인 안 돼 있다. 그 문장만 하나만 본 거야, 나는. 다른 거 안 봤어. 그리고 바로 어떻게 돼요? 답 디귿 딱 해갖고 1번 딱 찍었어요. 딱 5초 걸렸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저처럼 푸는 거는 기본적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이렇게 스킬이 부리라는 거지. 형사법 맨날 40점 50점 말도 안 되는 점수 나오시는 분이 저처럼 건방 떨고 풀다가는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적어도 몇 점 정도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나오시는 분이 저처럼 이런 스킬을 부리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전혀 되지도 않는 사람들 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푸는 거야, 지금서부터는. 자, 아까 답 낸 거는 제가 5초 만에 답을 냈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갑은 장애인 모친. 자, 여기 이런 문제도 볼 때 여러분 띨빵하게 문제 다 읽어보고 감상하면서 풀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랬었죠, 제가. 그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빨리 봐야 되겠죠? 자, 갑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치고요. 장애인 모친 A가 나왔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뭐야? 엄마고, 갑의 엄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갖다가 보호자용으로 발급받아서 끌고 댕겼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댕겼겠지, 그 자동차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주소지가 달라져 갖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쭉 보니까 지금 실효되었음에도 자, 계속해서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다가 주차를 했대요. 그리고 적발됐대요. 자, 그러면 일단 요런 지식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문제 풀 때 이거 금방 풀었거든요. 자, 공문서 부정행사가 뭐 구체적 위헌범위야? 추상적 위헌범위지 구체적 위헌범위니? 자,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문제는 거의 다,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그 범죄는 거의 다 뭐야? 추상적 위헌범위죠. 근데 물론 구체적 위헌범도 있어. 하지만 추상적 위헌범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구체적 위헌범은 몇 개 안 돼. 자, 어쨌든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거. 그래서 쉽게 틀렸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갑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뭐 사용 권한이 없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보자. 이것도 니은번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처럼 뭐 쭉 해놓고, 자, 부정행사 경우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위에 내용 보니까 엄마가 장애인이잖아, 그죠? 아들이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닌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장애인 자동차라는 표지를 갖다가 유리창에다 붙이고 다녔나 보지,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실효됐다 그랬댔잖아.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 실효됐다 했잖아요, 그죠? 실효되었는데도 계속 비치한 채 댕겼단 말이야. 자, 지갑에서 뭘 꺼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뭐를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냥 차에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부정행사로 볼 수 있겠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죠? 이거 안 되겠지. 근데 물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위조된 번호판을 갖다가 달고 차를 몰고 다니면은 공기업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발급하는 거니?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 가면은 복지과에서 행정편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돼요? 뭐 조세 감면 혜택이나 뭐 이런 거 해주려고 붙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부정행사라고 보지는 않겠지. 물론 판례도 있어. 하지만 모르겠어. 난 이 판례 본 적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 판례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고 판례에 의존하잖아요. 형법 공부 꽝대 그러면 시험 떨어져. 판례에 너무 의존하지 마. 판례를 못 들으더라도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X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 자, 디귿번에 한번 가볼까 이제?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 방이 건조해서 그래요. 자, 디귿번에 가볼게. 자, 요건 아까 전에 했잖아. 서명날인 기명날인 없는 거 어떻게 돼? 정치재판 청구서 법원 판사가 재판 안 해주고 바로 기각결정한다 그랬었잖아. 기각결정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가보자. 자, 리을번에 갔더니만 지금 요거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건데, 입주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에 대한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받고 출산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갑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를, 자,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요 얘기 맞을까 틀릴까? 자, 맞습니다. 요거. 자, 형사소송법 314조가 어떤 내용이냐?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런 거 모르시면 어떻게 돼? 작살 나는 거야. 형사소송법 310조가 뭐예요? 310조, 311조, 312조, 313조, 314조, 315조까지 여러분 5개의 조항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형사소송법 310조가는 뭐지?
형사소송법 310조. 형사소송법 310조는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다른 건 몰라도 310조는 알아야지. 그죠? 예. 그 다음에 312조는 어떤 내용이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죠. 그리고 313조는 뭐야? 진술서고. 314조는 뭐예요?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315조는 뭐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고요. 그러니까 310조서부터 해갖고 315조까지는 그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10조부터 315조까지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314조의 내용이 뭐가 있니? 자, 모르시는 분 받아 적어. 자, 사질외소. 뭐라고요? 사질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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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질외소가 뭔데요? 물어보겠죠? 자, 사질외소가 뭐예요? 사는 사망이고요. 질은 뭐예요? 질병이고. 외는 뭐예요? 외국 거주. 소는 뭐예요? 소재불명. 그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하나가 또 있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14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출산 앞두고 지금 못 나온다는 거 아니야, 공판정에. 그죠? 그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 또는 아니면 뭐 질병 뭐 이런 거로 해갖고, 그죠? 예, 그런 사유로 해갖고 아니 못 나온다. 요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출산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어쨌든 리을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 해보자. 이제 미음번은 있잖아. 이게 경찰직 공부하시는 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게. 근데 뭐 알아두시려면 알아두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게 형사소송법 앞대가리 보면은 제척 기피 회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는 그 재판에 정식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정식재판 항소심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제2 공판까지 관여했어요. 그리고 3차 공판에서 어떻게 돼요? 경질됐대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판사가 어떻게 돼요? 판결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재판에 관여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 R이라는 판사는 그냥 자리 채워주기만 한 거야. 야, 누구야? 지금 현재 법정에 지금 판사 없으니까 너 가서 자리만 좀 채워줘라. 그 앉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 대빵 판사가. 주심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지. 그래서 잠깐 제 2차 공판까지 그냥 궁뎅이 깔고 그냥 앉아있었던 거야. 그냥 거기서. 그 3차 공판 때 쫓겨난 거야. 바로 경질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판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당해 사건에 어떻게 돼요?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정답은 그래서 뭐 쉽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골랐어요. 그죠? 내가 푸는 스킬로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죠? 예. 예전에 애들이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난 근데 이거를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내 이 푸는 방법을. 그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셨으니까. 근데 막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지식도 아니야. 어쨌든 문제를 더럽게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기본 내용 설명은 다 끝났고요. 지금서부터는 잔소리예요. 뭐 잔소리 뭐 들으실 분은 듣고 뭐 설명 영상 끄실 분은 끄고 주무셔도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객관식 문제지. 그죠? 주관식 서술형이 아니잖아. 그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보고 쫄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시험 문제를 보면 쫄아. 두려워해. 마치 군인이 전장터를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문제를 봤을 때 반갑고 즐겁고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죠? 저는 보세요. 거의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객관식 형사소송법 형법 문제만 보면 객관식 문제만 보면 갑자기 막 뭐가 부풀어 올라. 막 뭐가 막 뭐라 그래야 돼. 뭐가 빵빵해지면서 있잖아요. 막 굉장히 막 뭐가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설명해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매번 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싶고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었었죠.
강사가 되고 싶었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그때 경찰관 그만두고 나서 공무원 학원에 형사소송법 선생이 되고 싶었는데 그 뭐 이런데 저런데 가서 이렇게 강의 좀 해보겠다고 나섰더니 맨날 서류 전형에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사법시험 합격한 것도 아니고 경관부 고작 1차 합격한 주제에 뭐 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더니 어떤 데는 뭐 괜찮다고 한번 강의 한번 해보라고 시범 강의 보여달라 해서 보여줬는데 실력이 딸린다고 하면서 뭐 어쨌든 뭐 쫓아내더라고 나를. 그래서 아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하여튼간 그 학원에 공무원 학원에 그 강사해 보려고 한 열대 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다 안 써주더라고 나를. 그래서 그냥 그러던 찰나에 유튜브라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죠? 지금 새벽 4시 반, 5시가 다 넘었네요. 지금 5시 15분, 20분이다. 피곤하네요, 되게. 뭐 시간은 뭐 지금 계속 흘러가는데 여기서 종료할까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문제 푸신다고 고생 많았어요.